여러분의 투자에 핵폭탄을 터뜨려드릴 핵점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원전선 주주 여러분들. 자, 대원전선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네, 16시간 전이죠. 16시간 전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대원전선 주가에 대해서 제가 예측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때 저희 식구분들,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들은 오늘 기가 막히게 신호 다 받으시고 정말 문자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대원전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구간 폭등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라고 우리가 핵점이나 이런 거 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핵점을 짚어야지 사실상 대응이 되고, 이 대응과 함께 목표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if, 만약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가, 그리고 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를 알고 가야 돼요. 맨날 솔직히 기업 가치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영상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업 가치를 알아야지 내 목표가 핵점에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는 시나리오를 썼을 때 내가 대응이 돼요. 기업 가치를 알아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꼭 끝까지 봐주셔야지 이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여러분한테 힘이 될 겁니다. 내 거라고, 내 거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시청료는 구독과 좋아요로만 받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대원전선에 제가 if를 말씀드렸어요. if. 자, 일단 대원전선이 지금 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FOMC가 여러분 계획돼 있어요. FOMC, 미국 FOMC. 자, 이제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의장이 제롬 파월의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할 거예요. 그때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단어 선택을 할까, 그리고 어떤 기조를 유지할까,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첫 번째, 매파적 금리를 동결한다거나 또는 중립을 유지했을 때. 두 번째, 진짜 심각한 매파, 세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뉘앙스를 취하면서 이 정말로 심각한 매파 기조가 지속됐을 때, 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원전선이 오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루한 설명 싫어하시니까 그냥 간략하게 빨리 끝낼게요. 자, 중립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금리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짐을 하나 내려놓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고 완만한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수 있는 타임이다.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여러분. 일단 아직 2번은 얘기 안 했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FOMC에서 사실상 케빈 워시 의장이 당장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기조, 뉘앙스 자체가 이미 중립을 얘기하고 있었고 계속 요 느낌으로 가고 있었고, 그리고 매파적인 동결, 그러니까 조금 세게 말하긴 하는데 결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많은 학자들이 이미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전부터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 왔고 차트상 두 번 찍었고 여기서 파동을 맞은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하나 말씀드릴 거, 혹시 여기 주황색 기둥 보이시나요, 여러분? 자, 이게 골드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드존. 이건 여러분 개미들 푼돈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는 신호예요. 이게 뭐냐면 세계 증권사들, 기관들, 유명한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을 때 발생하는 기둥이에요. 그 메이저 자금이 오늘 발생했어요. 근데 하나 더 유심히 봐야 될 거, 제 차트에 보시면 핵점 저항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는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수할 때
이때 쓰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 알고리즘을 제가 이 영문에 이식한 겁니다. 그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자, 핵점 저항선이 있어요. 이 저항선을 만약에 대원전선이 오늘 뚫는다, 돌파 시도가 있다 라고 하면은 당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전선의 추세는 당장 상승 추세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아시겠죠? 이게 if입니다. if. 만약에 대원전선이 핵점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하지만 그 뚫을 근거가 마련돼 있죠.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 있고, 뚫어준다면 앞으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높다. 그 추세는 상승이다. 그러면 바로 2번 얘기하죠. 2번 목표가와 핵점에 대해서. 그러면은 올랐을 때 얼마까지 가고 얼마까지 내가 얼마에 추매하고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 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점이 상승해야겠죠. 왜? 돌파 시도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의 핵점은 최소 14,000원에서 15,000원으로 봐야 돼요. 정확한 금액 14,470원이냐, 뭐 14,590원이냐, 15,110원이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사실상 제가 전부 다 정말로, 저는 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손도 2개밖에 없어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챙겨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런 디테일한 부분을 만약에 얻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나는 얼마까지 좀 얼마에 뭐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로 핵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핵점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돼요. 이거 치기 귀찮으시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디테일한 가격은 제가 내비게이션처럼 여러분들에게 잡아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핵점은 알겠는데 목표가는 얼마로 보냐? 네, 지금 현재 제가 말하면서도 22% 찍으면서 핵점 저항선은 돌파했습니다. 상승 추세가 이제는 거의 진짜 확 실시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한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흥분해서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만큼 강하다. 지금 메이저 자금 유입 자체가 강하다. 자, 그러면 결론은 아까 이 친구가 매파적 동결 그리고 금리 중립 인상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방 경직성 만들어서 올려준다라고 했어요. 그럼 상승 추세 전환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하면 반드시 하락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이제 기술적으로 조정, 일종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물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르다가 한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예측 시나리오를 한번 더 그려본다면 여기서 하방 파동 맞고 추세 전환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한번 털고, 특히 요때 이제 개미 털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왜냐? 떨어졌다가 한 번 더 계단식 추세 상승을 만드는 구간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아마도 빠르면은 다음 주 정도가 되겠지요. 자, 그때 목표가를 잡는다면 저는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17,000원에서 19,000원. 이게 목표가예요. 어제 영상, 만약에 제 영상 찾아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네, 올렸어요. 그만큼 왜 올렸냐? 결국 FOMC에서 이제 처음에 뭐 벌써 한 4번째 반복하지만 중립 기조를 유지한다, 매파적인 금리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 반도체 쪽보다는 자금이 이제 흩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순환매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순환매. 그때 순환매 시장이 될 때 이 친구한테 바랄 것은 뭐다? 그 순환매 시장에서 전선, 펀더멘탈이 좋은 전선 관련주로 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프라 관련주죠. 정확히는 그 인프라로 쏠릴 수 있으니까 이 친구가 다음 목표가를 잡을 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어떤 분은 2만원에 가지고 계시고 어떤 분 19,000원에 있어요. 어떤 분은 13,000원에 있고 어떤 사람은 9,000원에 있습니다. 결론은 이 사람 저 사람은 할 것 없이 비중과 단가가 다 달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13,000원에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의 전략하고
여기 2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하고 9천 원에 가지고 계신 분하고 셋 다 전략이 다 다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손실이고 여기는 이제 만회한 거고, 네, 여기는 이제 수익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전략이 다 달라야지 다 똑같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다음 구간에서 대원전선 핵점 대표 맞췄는데 그럼 다음에 어떻게 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핵점과 정확한 목표가를 실시간으로 내가 대응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핵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핵점 치기 귀찮으면 숫자 1번도 괜찮습니다. 다만 보내주실 때 본인의 비중과 단가를 같이 입력해 주시라는 점,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제가 순차적으로 다 확인해서 한 분 한 분씩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비중하고 단가 꼭 남기셔가지고 숫자 1번 또는 핵점이라고 쳐서 대원전선 주주 여러분이라는 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대원전선 주주분들이라고 따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 대원전선이 움직이는 걸 실시간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신호가 뜰 때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골드존 신호 떴다 하면 알려드릴 거고, 핵점 저항선 돌파했다라면 알려드릴 겁니다. 핵점 지지선 맞으면 반드시 반등이 나온다는 점, 그 점도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업을 봐야 되는데, 이 기업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자, 이 매매 방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방식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옛날에 관심도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우리는 진짜 뭐 재미 다 본 종목이에요. 일단 왜 매매 방식이 중요하냐면, 일단 제 차트에 요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골드존,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핵점 매수 매도 신호. 자,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골드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여러분 개미들 푼돈으로는 절대 이 골드존이 발생하지 않아요. 즉 돈이 들어왔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하는데, 무슨 돈이 들어와야 되냐? 세계적인 유명한 증권사, 특히 기관 애들, 그런 애들의 메이저 자금이 유입돼야 됩니다. 메이저 자금, 정말 큰 돈,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을 때 이 골드존이 발생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날에는 거래 대금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많이 나왔고 근데 골드존 안 뜨죠. 근데 보세요, 어떤 날에는 얼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골드존이 발생해요. 즉 메이저 자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의 차이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핵점 저항선과 지지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라인은, 이거 일단 라인부터 보여드리자면 요 분홍색 라인이 저항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남색 라인이 지지선입니다. 자, 이 저항선과 지지선, 이거를 특히 저항선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지지선을 맞으면은 반드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미국의 헤지펀드 애들이 있어요. 헤지펀드 애들. 이 헤지펀드 애들이 자주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얘네가 저점 매집을 하거든요. 헤지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 이 저점 매집을 할 때 쓰는 알고리즘을 제가 영웅문 HTS 여기 이식한 겁니다. 수식을 제가 이식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핵점 저항선을 돌파하면은 계속 가요. 돌파하면은 또 계속 갑니다. 돌파 또 가요. 이제 핵점 저항선에 딱 맞는 순간 추세가 꺾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지선 뭡니까? 반등 나온다, 반등 나온다. 네, 맞으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살짝 떨어졌지만 근데 분명히 걸쳤죠. 마지막 종가가 걸쳤단 말입니다. 종가가 걸쳤죠. 그러면서 결론은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반등이.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지선과 저항선. 지지선에서는 반등이 나오고 저항선에서 돌파하면 더 간다. 하지만 맞으면은, 저항선을 맞으면 뭐다? 추세가 꺾인다. 이거를 기억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매수 매도 신호,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방금 앞에 세력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뭐 헤지펀드, 그 다음에 이제 뭐 증권사, 그런 애들, 걔네가 이때 매수할 때, 저점 매집할 때
얘네도 이제 매집을 하니까 호가창이 뜬단 말이에요. 호가창에. 근데 그 호가창이 유난히 가속도가 붙는 구간이 있어요. 유난히 특정 속도 이상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때 뜨는 신호가 이 핵점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이 골드존이 이날 한번 발생합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한번 발생해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어라? 뭔가 느낌이 있네. 네.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아마도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이 2026년에 큰일 치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쭉 차트가 지금 이래서 그렇지, 길게 봐서 그렇지, 이때만 보면 정말 네 이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다가 한 번 더 매수 신호가 뜹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자, 그러면서 골드존이 굉장히 하나, 둘, 셋, 넷, 4일 연속으로 떠요. 네, 4번 연속으로 뜹니다. 정확히. 자, 연속 4번이 뜨면서 반드시 큰 일이 나겠다. 그때 이제 매도 신호 나오는데 요거 뭡니까? 일종의 왜? 골드존이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다? 개미털기죠. 절대 속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더 가요. 더 갑니다. 쭉 가다가 골드존 한번 뜨고 매도 신호 나왔다. 오케이. 너희가 1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그러면서 더 가는데 한번 매도 신호 또 나옵니다. 네, 개미털기 바로 무시. 참고로 이게 분할 매도인지 그냥 개미털기인지 이거는 주식 경험, 저의 경험과 신호, 저의 이 정확히 감이 아니라 과학으로 만들어낸 신호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쭉 가는데 어라 골드존 떴는데 매도 신호. 너희 2차 분할 매도를 했구나. 2차 분할 매도. 자, 그러면서 골드존 뜨고 또 오케이. 너희 여기서 3차. 자, 근데 계속 뜹니다. 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점 저항선을 돌파해버렸다. 그러니까 더 가겠구나. 더 가죠. 더 갑니다. 쭉 가요. 돌파. 하지만 매도. 네, 개미털기. 자, 그 다음에 쭉 갔는데 어라 저항선에 부딪히면서 딱 매도 신호가 떠버리네. 진짜로 얘네가 마지막 분할 매도를 했다라고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결론은 이거죠. 이거 분할 매도하고 처음에 매수할 때 이거 다 따라갔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따라갔냐? 네, 여러분. 따라갔죠. 왜? 과학이 얘기해 주잖아요. 과학이. 감이 아니라 과학이 얘기해 줍니다. 이 과학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따라갔을 뿐인데 정확히 말하면 세력이 이제 주가 이끌고 핸들링을 하는데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안전벨트 매고 그냥 이 핸들링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니까 결국 2025년 12월부터 2026년 04월까지 주가가 올라갔을 때 1차, 2차, 3차, 4차 분할 매도 다 떠나서 그러면 총 퍼센테이지가 몇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이미 아까부터 추세선 찍어놨죠. 자, 여러분 총 퍼센테이지가 몇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글자가 겹쳐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총 퍼센테이지 14%.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매매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감으로 하는 저점 매매가 아니라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아니 말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전에도 통하냐, 지금 같은 시장에도 통하냐라고 물었을 때 통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장입니다. 키움증권. 자, 1억대. 네 제 닉네임 중간에 예 모자이크 처리해놨고요.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해외 정규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해가지고 10월 10일에 받았습니다. 요때 감사장도 받았고요. 네, 이 상장 그러면 상장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자,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이트에요 여러분. 네, 뭐 조작도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2023년 3월이에요 3월 2023년 3월. 자, 아까 앞 글자랑 두 글자 보셨죠? 앞 글자 이제 상장 다시 보여드리면은 앞 글자 시 끝 이제 끝에가 대시입니다. 그럼 이제 보여드려야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네 똑같이 뭐 모자이크를 좀 했지만은 네 여기 보시면 앞에 앞 글자 시와 끝 글자 대 상장과 동일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1억 대회에서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때 이런 매매 방식이 통해서 결국에 대우건설의 퍼센테이지가 몇이다? 1014다. 그러면 돈이
뭐 얼마냐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점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로 내 계좌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과학에 의한 저점 매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눈이 좀 트이셨을 겁니다. 아까 제가 초창기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는 저의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셨고, 그러면 확실하게 이제 눈이 트였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와, 아직 어제 매도가 잠깐 나왔지만 근데 오늘 골드존이 떴네. 그러면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즉 메이저 자금이 유입됐으니까 주가 폭등이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유지만 해준다면, 즉 매집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매집의 효과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한 번만 더 수급이 전환된다면, 호재가 뜬다면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한번 기술적 하향으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전형적인 컵앤핸들의 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핵점과 목표가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기업 가치를 바로 뒷받침해 주는 게 대원전선을 사실 전선 관련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전기줄 만든다. 구리로 전기줄 만드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대원전선에 지금 제일 강력한 캐시카우, 돈을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사업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자동차용 전선이에요. 우리가 결국 AI, 전선, 구리 뭐 이런 거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150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걸 뜻하냐? 결국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실상 지고 있는 해예요. 지는 해라고요. 근데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다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의 가장 핵심이 경량화예요. 다른 것보다 경량화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경량화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저전력, 전기를 덜 먹는 그런 전선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대원전선이 이 친구들의 미래 먹거리가 그냥 우리 전기줄이 아니라 자동차용 전선이다. 즉 경량화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전력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 전선을 만들고 있고, 이게 바로 현재 대원전선 기업 자체를 이끌어주는 캐시카우, 고이득, 고소득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이게 지금 돈을 제일 많이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전선은 사실상 우리가 AI 하면 정말 그냥 뭐 어플, 챗 GPT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 AI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스마트폰도 따로 AI가 되고 컴퓨터도 AI가 되고, 지금도 뭐 AI 인덕션, AI 세탁기, AI 냉장고 하죠. 이제 나중에 자동차도 AI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동차 AI에 가장 사실상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셀메이커 종목 중에 하나가 대원전선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의 핵점과 목표가가 이제는 왜 컵앤핸들을 해서 그렇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의 비중과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문자 꼭 보내주세요, 여러분. 대원전선 같이 사실 호가창이 가벼운 종목은 나 혼자 뇌동매매 하다가 깡통차기 딱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게 주식하지 마시고 신호 뜨는 거, 그 다음에 논리적이고 기법이 완성된 이런 과학적인 지표를 통해서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학으로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010-3489-2925입니다. 연락 주시면 확실하게 잡아드려서 진짜 이 다음 방향, 다음 목표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겨주실 때 비중이랑 평단 남겨주시고요. 아시겠죠? 하여튼 대원전선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감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 제가 말하는 걸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천운이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왜 운이 좋은지는 이따 설명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만한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주식시장의 역사. 그 중에서도 2011년도의 미증시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서학개미라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2011년도엔 아니었어요. 주식이 유행하기도 전이었고 특히 코로나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많은 분들이 미증시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미증시가 어땠냐?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1년도에 미증시입니다. 2011년도에 참고로 지금 보시는 거는 S&P 100 지수입니다. 자, 미국 어떻습니까? 2011년도 최고점을 찍습니다. 최고점을 찍고 이걸 그대로 반납합니다. 자, 마우스를 한번 올려볼게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고가가 144% 찍히는데 종가는 9%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100%였는데 다시 마이너스 100%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도 100%도 넘었죠. 정확히는 130%가 넘었습니다. 자, 그만큼 미증시에서 문제가 뭐였냐? 어마어마한 변동성 장세가 심각했다는 거예요. 2011년에는 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진짜 좀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주식하는 미국 개미들 뚝배기라 그러죠. 머리통이 다 박살난 거예요, 그냥. 정말. 근데 이런 시장에 사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유펜이라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제 유펜. 여기서 RITC라는 이제 대회가 있습니다. 대학생 주식 경연 대회가 있어요. 이 경연 대회에 나가서 제가 랭크 3를 해요. 랭크 3. 자, 랭크 3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 운이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단 말씀드리면 자, 이겁니다, 여러분. 런메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닝 컴피티션 2011에서 제가 랭크 3를 합니다. 유펜이라는 대학을 대표해서 저희 팀원들과 나가가지고 이제 제가 대표자로 이름을 올려서 이렇게 랭크 3를 해요. 근데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2011년도에 미증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악이었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그리스가 부도납니다. 그리스가 국가 이제 장부예요, 장부. 국가 장부를 분식 회계로 하면서 조작을 했어요. 조작. 근데 결론은 정부가 이걸 조작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국가 부도 진짜 파산하려고 했어요. 나라 자체가 그냥 파산, 부채를 갚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이 첫 번째 유럽발 악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이 역사상 최초로 미국 역사상 정말 여러분 미국 하면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권위 편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미국이 뭐 한대, 미국이 전쟁한대, 아니면 미국이 뭐 건설한대, 미국이 인프라 투자한대 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가시죠, 여러분. 진짜 신뢰가 든든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왜? 신용 등급이 원래는 미국은 늘 항상 트리플 A였어요. 신용 최고 등급입니다. 근데 이때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됩니다. 뭘로? A, 2A 플러스로 이렇게 강등됩니다. 그러니까 미증시가 박살이 난 거예요. 이렇게 미증시가 박살났는데 결론은 제가 랭크 3를 했다 그랬죠. 왜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운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랭크 3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박살난 미국 증시에서 랭크 3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매매 방식이에요. 매매 방식. 근데 여러분들 매매 방식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차트 매매도 있고 뇌동 매매도 있고 뭐 나쁘게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매매 방식 중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알고리즘 매매. 여러분 지금에서는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좀 보이긴 하는데 옛날에는 알고리즘이라는 단어 자체도 좀 생소했어요. 지금은 알고리즘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는데 뭐 유튜브로 뉴스를 봐요. 그러면 그 다음 추천 동영상도 뉴스예요. 자, 뭐 주식을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추천 동영상도 주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말하는 알고리즘 매매는 뭐냐면 시장이 보고 싶은 섹터만 봐요. 자, 첫 번째는 기술주. 그 다음에 미증시에서 이때 당시에 두 번째는 배당주. 이런 식으로 기술주, 배당주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즉 쉽게 말해서 미국이 기술주를 볼 때 대한민국도 지금 그렇죠. 반도체를 보면 반도체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전엔 뭐 AI가 있었죠. AI. 그 다음에 반도체 보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보고 그쵸. 자, 여러분, 즉 결론을 말하자면 시장이 보는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 시장이 보는 방향. 이것이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아까 말씀드려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 삼성전자를 봐요. 또 SK하이닉스도 봐요. 그죠? 반도체라는 것이 사실 나쁠 때는 가장 안전하고 좋을 때는 제일 좋게 가는 그런 든든한 종목이죠. 그러니까 시장도 알고리즘을 타서 반도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만 보겠습니까? 이제 시장이 고개를 돌리겠죠. 고개를 돌리면서 다른 섹터를 볼 겁니다. 그때 여러분 시장이 보는 방향대로 알고리즘을 따라가서 여러분도 시장이 다른 섹터 볼 때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이게 알고리즘 매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같이 안 보고 시장은 반도체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래버리면 난 사실 손실이라는 슬픈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보지 말고 시장이 보는 방향대로 봐라. 그럼 알고리즘 매매를 해라 이겁니다. 남들 다 반도체로 돈 벌고 있을 때 놓치면은 진짜 남들 돈 버는 거 구경만 하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 못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다음 알고리즘이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그 다음에 다음 알고리즘 시장이 보는 다음 알고리즘 이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RITC에서 3등 했다니까요. 그러면 다음 알고리즘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탕화면에 조그만한 파일 보이십니까? 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이겁니다, 여러분. 이 파일. 자, 이 파일 첫 페이지 열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첫 페이지 2026년 한국 증시 알고리즘 스텝 네, 해서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 킴 네, 지금은 제가 핵점 대표라는 닉네임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알고리즘 다음 스텝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이끄는 새로운 변곡점 다음 스텝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반도체 다음 섹터 이 섹터를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서 세력들은 지금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세력과 같이 움직여서 같이 이득을 봐야 돼요. 그래서 미리 움직일 때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이득을 보는 그런 스텝을 여러분들이 밟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리즘 매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시장에 아직도 사실 변동성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도 우리가 감히 속단하지 못해요. 그 누구도. 이 맨날 트럼프 말 바뀌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좀 살살 하는 것 같더니 세게 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동성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시장이 보는 알고리즘 매매 든든한 종목 든든한 섹터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천운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자, 2026년 증시 한국 알고리즘 파일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연락 주신 분들 정확히 뭐 구독 또는 숫자 1번이라고 치셔서 보내셔도 됩니다. 네, 구독이라고 치기 귀찮으시면 숫자 1번 치셔가지고 문자 보내시면 요 증시 한국 증시 알고리즘 파일 정확히는 선착순 50명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몸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문자 드리면 그 다음부터 질문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질문 다 답해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해 드릴 만한 인원수가 제가 생각하기에 50분밖에 안 돼요. 100명 넘어가면 여러분 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50분만 드릴 테니까 요거 증시 알고리즘 파일 내가 한번 받아보고 공부 한번 해보고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010-3489-2925번으로 숫자 1번 아니면은 구독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내셔가지고 요 파일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좀 공부 한번 해보고 주식은 요렇게 다음 스텝은 왜 보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좀 스스로 깨우치면서 아주 멋진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